지기를 섭취하기 전에 천기를 당기지 말라. 지기를 섭취하기 전에 당기지 말라는 거는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잘 먹고 적당한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체력, 몸의 체력. 몸의 체력이 없으면 천기와 우주기를 내 걸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게 수련의 가장 밑바탕에 해당됩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자다가 몸의 비만과 마음의 게으름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수련을 하는데, 그래서 기운을 어느 정도 당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호흡을 강화시키면서 해야 하는 게 이제 마음 공부인데, 그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자각수련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신에 대한 성찰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숨만 쉬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숨만 쉬어서 그 무파장대역에 있는 정보를 해독해서 자신을 셀프 체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만에 하나도 아니고 100만에 하나, 뭐 부처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몇몇 분들만 그런 게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은 기초적인 지도를 받아야 그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계수련은 그 개인의 혼자의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떤 그 단체 수련이라는 방편을 쓰셨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아둔한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화된 보편적인 기준, 그리고 좀 그 상급의 수준으로 공부를 시키지 않고 중및 중하를 기준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단체 수련의 기본 과정입니다. 요즘도 그 의무교육 해가지고 말이 많죠. 의무교육에서 말이 많죠. 네, 학교 교육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향 평준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단체 수련을 하면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체 교육을 통해서 성취한 면도 있고 성취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도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바마가 칭찬을 많이 했죠. 그 문맹률을 퇴치하면서 기본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까지는 됐는데 창의력 하는 데는 뒤떨어졌다. 그래서 중이나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을 이식하는 거고, 수준이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1대1로 하면서 그 창의력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 영감을 키우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도 보면 똑똑한 사람한테는 스승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왜? 알아서 잘하니까. 예. 이 사람들은 그냥 보면서 가끔 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가 이쪽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너스님 관련된 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고 하던데, 이름이 제가 어떤 스님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논어에 보면 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 높은 수준의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중용이나 이런 데는 차원이 좀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해석하기를, 그것은 제자들이 공자께 질문을 안 해서 그렇다. 질문을 했으면 더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을 건데, 공자께서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라 거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이거든요. 문답에 관련된 거거든요. 아주 저번에 제가 어디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논어는 학에 대한 거예요. 학이 시습지 해가지고 제일 먼저 배움에 대한 것, 즉 학생의 입장에서 정리가 된 책이다. 근데 중용은 교회에 대한,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이 되면 학교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중용은 가르침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공부에 대한 해서 가르침을 주는 게 핵심이고, 논어는 배우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스승은 답을 주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련에서도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것인가, 수련을 하면서 무엇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수준이 빨리 향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수준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한 발 가고 두 발 가면 좋고, 내가 그래서 어떤 의문점을 가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 수련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내가 근원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못 찾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이미 근원적인 질문이란 어떤 것이다 하고 말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다른 경전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근원적인 질문은 결국은 우주에 대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거든요. 나의 존재에 대한 성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 그래서 인문학 강좌에서 많은 주제로 나오는 게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 그런 내용들인 거죠. 자신에 대한 성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각수련이라는 이름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각수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수선제에서 그 부분을 알려면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듯이 세종선생님의 그 대화편을 보셔야 돼요. 다 읽어보셨죠? 읽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각수련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나를 찾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내용도 쭉 정리가 되셨죠? 세종선생님의 제일 앞쪽에는 그게 나와 있죠. 민족의 저력. 네, 민족의 저력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돼 있죠. 머리, 생각. 그리고 마지막은 쭉 가다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줍니다. 특히 인간의 모든 것을 가장 잘 내려다보고 있는 하늘과 우주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입니다. 수련이란 자신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전수됩니다. 하찮은 것이 없는 것이며 대단한 것도 없는 것이니 다만 한 가지 대단한 것이라면 하늘의 뜻을 읽어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기를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언저리에 있는 게 두려움이다. 하늘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오만하지 않는다. 오만방자해지지 않고 거기에 겸손이라는 기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이건 대책이 안 쓴대요. 네.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이제 무서움으로 이제 바뀐다고. 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신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이라는 것은 이번 생에 잘못하면 이번 생에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나 다다음 생에서 그걸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인과응보의 기본 법칙이다. 그러나 수련을 하면서 이 업을 해소해야 되는 경우 현생에 잘못한 것까지도 업을 해소해야 될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 근데 모든 업을 다 해소하다가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하면 다른 것까지 자동적으로 상쇄되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 수련에서는.
그리고 그 업이라는 것도 기운의 덩어리로서 뭉쳐있기 때문에 다른 기운으로서 그걸 씻어내려서 100%가 아닌 뭐 10%만 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천벌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차원이겠습니까? 선계는 천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네, 선악의 구분이 없는 무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계까지 해서의 주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운명은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이대로 가면 여기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사주라고 하죠. 근데 이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이 길을 바꿔버려서 이 길에 여기 가다가 옆으로 가버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또 여기서 이리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버리면 또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대운이라고 그래요. 네. 내가 느낌이 발달되면 순간적으로 여기 가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하면서 가려고 하다가 멈추고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너 가면 여기 가서 가면 돌멩이 맞는다. 그래서 이 보호령이 업무에 충실한 보호령이 있으면 업무에 충실한 보호령이 나의 보호령으로 있으면 너 가면 안 돼 해가지고 못 가게 태클을 중간에서 걸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죽을 운명이었는데 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감을 개발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감을 개발을 시켜서 피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범인 차원에서는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 피해요. 근데 선인의 단계가 가버리면 피하지 않는다. 이게 온다는 걸 알지만 그걸 갖다 그냥 겪어 넘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니까 그걸 갖다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피해버리면 기운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기운의 흐름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네, 선인은 비 온다고 피하지 않는다.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고 그냥 간다.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공자님께서 공자님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주역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간다는 얘기죠. 네. 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만 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또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도 생각을 해서 피하지 않고 그냥 겪는. 예. 그래서 범인의 생각과 그런 깨달은 분의 생각은 판단 기준이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자각수련 이 내용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서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순서를. 자각수련을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원했던 것은 이걸 읽어보시면서 그걸 정리해 보시기를 한번 바랬던 거거든요. 이걸 쭉 해서 한 10장도 안 되죠? 대여섯 장 되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민족의 저력. 그렇죠? 민족의 저력은 생각에 의해서 작동한다.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신을 알려면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있는데 앞에만 보다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싫어했는가 그런 걸 쭉 써보는 거죠.
다른 말로 이걸 갖다가 이제 정보 수집이라고 하죠.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내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정보 수집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1단계와 2단계로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려면 이제 느낌을 키워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심공 단계에서 하는 기초 과정이다.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호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할 때 맑게 해야 된다. 맑음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순서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맑아지게 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 거고, 호흡을 통해서 맑아져야 되고, 이게 우리 수련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걸 거꾸로 하면 수련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맑아지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분석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해서 가다 보면 어떤 능력이 생긴다. 그 방향으로 매진하다 보면. 그래서 초기에 말씀해 보면 그래서 탁기 내용이 많죠. 탁기는 99년도 뭐 말씀 보면 제일 앞쪽에 보면 탁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왜? 맑아져야 되니까. 맑아야 안에 있는 게 돈인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인지 뭔지 구분할 수 있도록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막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각수련을 하려면 일단 내가 맑아지는 게 기본이다. 다른 데에서는 맑아지는 과정을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죠. 그런데 선계수련에서는 맑아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잘못하면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맹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맑음 다음에는 밝음이나 이런 쪽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맑음에서 청탁에서 이분법적인 청탁으로 구분돼서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1번이 맑음, 그리고 2번이 파장 낮추기, 파장 저하를 자신의 파장을 저하시켜야 돼요. 맑아지면서 나의 기운을 흥분되어 있던 기운을 낮게 내리는 거. 3번이 정보 수집, 4번이 분석, 5번이 위치 찾기, 6번이 방향 설정. 방향 설정은 팔문원의 북문을 의미합니다. 팔문의 북문의 자신이 인간이 나아가야 될 방향.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근데 저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수선제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면 개개인마다? 개개인마다 틀리죠, 방향은. 네. 여기까지는 같은 방향인 거죠. 위치 찾기 할 때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하지만 그 다음부터의 방향은 자신의 방향이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수련의 방향이 돼요. 예를 남사고사님께서는 어떤 공부를 하셨다고 되어 있죠? 인간 인간? 아닌가? 공부를 안 했구나. 그냥 자연에 대한 공부를 주로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정 아. 토정사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아. 인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김시습사님께서도 인간에 대한 그 생로병사나 그런 쪽이었죠. 예. 그게 개인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틀리다는 얘기죠. 개인도 예, 개인도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런 방향.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돼. 내 몸은 내 영은 어떤 걸 잘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걸 잘 못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쭉 찾아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분석하면서 찾는 게 뭐예요? 여기서 체질도 나오잖아요. 체질이 나오면 이 체질에 따라서 목은 뭘 잘할 수 있고 금은 뭘 잘할 수 있고 수는 뭘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도 나와 있는 거죠. 금체질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론적인 거지만 못하는 건 운동요. 예? 감정 뭐 이런 거. 근육 통제를 못해요. 그래요? 그 중요하지. 잘 금체질도 별로 그 운동이나 이런 거 별로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금체질은 근육 통제를 잘 못해요. 아. 근데 금체질에 대한 설명에 근육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는 안 써있죠.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아 근육 통제를 못해서 알츠하이머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권 박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금체질에만 알츠하이머가 생긴다. 왜 금체질만 생기겠어요? 혼이 약해서 근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알츠하이머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평소 습관은 알츠하이머 단계 전 단계에서 기운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것은 수전증이다. 수전증이에요. 저도 좀 긴장하고 하면 손 떨려요. 아주 밥 먹다가 나가고 의자 하면 밥 먹다가 국을 못 먹어. 갑자기 긴장해버리면 밥 먹다 긴장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국 먹는 거 포기해. 왜? 국을 떴는데 이게 손이 흔들리니까. 예. 금체질들이 수전증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긴장을 안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금체질들이 악글이 많아요. 네, 글을 잘못 써요. 네, 이거 근육이 통제하는 그래서 정밀가공 이런 쪽에는 안 맞는 거죠. 몸을 통한 정밀가공. 네. 네. 목체질은 반대로 이쪽이 이제 근육이 그러니까 몸이 좋잖아요. 목체질이 전체적으로 근육이 좋아요. 그 정보를 분석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찾아내야 돼요. 기본적인 체질론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 몸에 적용시켜서 내가 가지는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련에서는 기본적인 게 맑음이다. 맑음은 호흡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 수련은 호흡으로 시작해서 방향을 하는 추진력까지도 호흡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가장 시작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인 거죠. 수련에. 그래서 호흡이 안 되면 다른 게 모든 게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이거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로 나가잖아요. 3, 4, 5, 6으로 보통의 그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분석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백지 상태에서 뭐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보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백지 상태로 하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원점부터 돌아보자고 했는데 원점부터 돌아보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원인 분석을 할 때. 그래서 나에 대한 그 기본 성찰은 맑음. 그래서 초기에는 다른 거 없이 호흡만 하고 탁기 빼고 축기하고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급 단계에서 그리고 중급 단계 초반까지도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별의별 숙제들은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수련에 속았어.
내가 생각했던 수련이 이건 아닌데. 이완하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 과정에서 끝나요. 대부분의 명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맑음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맑음과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완하면서 탁기가 자동적으로 공축되어 있다가 배출되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걸 느끼죠. 예. 근데 진짜 맑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 탁기가 완전히 씻어져서 맑음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다.